이거 일어나시죠. 일어나시죠. 저 민주당 권리당원 양숙입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역대 정권에서도 그랬고 우리 민주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 인사, 호남권 하면 광주, 전남에 전부 밀리고 뺏기고 우리 전라북도가 뒷전으로 밀려가지고 호사 직전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실지 이거 질문드리고 싶고요. 이런 불공정한 것들은 과감히 없어져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많은 그쪽으로 우리가 밀려가지고 전라북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도 권리당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지금 경선하는 그 현실이 상당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참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안주하겠다는 후보님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주대 총장 시절 파란학기제를 도입을 해서 파란을 일으키셨는데 이 나라의 희망,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45 당원인데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강공수 사업을 한 35년 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최고 많이 떠나가고 지역 경제가 최고 어려운데 제가 35년 동안 살아보면서 이렇게 쭉 느끼는 게 겪어보는 게 뭐였냐면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근데 최고 큰 문제가 예산을 가져오면 그 예산 돈을 지역에다 집행해서 지역에도 돈이 돌아야만이 돈 보고 일자리가 생기고 돈 보고 서울로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전라북도가 최고 그게 힘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우리 김동연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전라북도 그게 그런 중앙 예산이 내려오면 전라북도만 거치지 않고 전라북도의 집행이 돈이 돌게끔 어떤 방법으로 좀 해주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 질문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영숙 권리당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자 성함이시네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표현이 좀 신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실감과 열패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죠. 저도 팔자집 무허가 출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천막집에서 다녔고 또 대학도 제대로 못 가서 직장생활에서 야간대학 다녔고 거기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기획재정부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과 그 억울함과 그걸 뒤집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호남이라고 하는 것에서
혹시 불이익을 보면 같이 불이익 보고 돌아가는 과실이 있다면 별로 오지 않고 아마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비단 뭐 전라북도 가서 전라북도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지역이든 계층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제가 성과를 내겠습니다.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대통령 누가 돼서 예산 얼마 더 주고 하는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약들도 있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은 또 공약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것들은 인재의 확충 문제죠. 제가 함께했던 또는 모셨던 기획재정부의 이 전북에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름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그분들 중에는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면에서 다른 면을 보이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말이나 고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까보일 수는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말과 이 구호가 아닌 것으로 꼭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대 총장 때 제가 파란 학기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파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한자로는 깰파자에 알란자에서 알을 깨는 뜻도 있고요. 대학사회에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판도 알을 깨고 싶고 정치판에 파란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파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치판을 교체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판을 붕어빵 틀에 비유합니다. 그 붕어빵 틀에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해서 집어넣어도 결국 붕어빵 나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치판입니다. 이 판을 깨고 싶은 게 제가 정치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라고 했으니까 그와 같은 붕어빵 틀과 같은 정치판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를 만든 기성세대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알에 있는 병아리와 바깥에 있는 어미닭이 함께 쪄서 그 껍질을 깬다고 그래요. 바깥에 있는 그 알을 깨는 어미닭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 같은 저나 우리 다원농주 여러분들 이 제도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판을 바꾸고 싶어요. 경제 틀을 바꾸고 싶습니다. 경제 틀은 지난 개발연대의 국가 주도의 경제 틀이 이미 시장 곳곳에 짜여 있어가지고 깨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틀을 바꾸고 학벌, 이 지긋지긋한 학벌 주위의 이 교육 시스템 바꾸는 노력들이 이제 바깥에서 그 알을 깨는 어미닭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그 알 속에서 답답은 하겠지만 함께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그 자리에서 희망을 갖고 목소리 내주고 행동을 옮겼으면 좋겠고 지금이 힘들고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어떤 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하루하루가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살도록 했으면 좋겠고 스스로도 많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시면서 그 도에 오는 예산이 이제 실제로 이 경기 도는데 잘 쓰여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좀 더 큰 얘기를 하자면 지금 같은 이 재정의 이 시스템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라 살림을 한 10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경기지사를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예산실장이나 경제부총리 하면서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거대 담론
이 예산의 배분 원칙 이런 것을 봤는데 지사가 돼서 와서 보니까 이 지방 분권과 지방의 우리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보람 있는 일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이란 차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저처럼 중앙정부 경험, 지방정부 경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경제부총리라고 인구 지금 1420만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반성도 해봅니다. 아, 그때 경제부총리 때 지방 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책상 물림이었구나는 반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근본적 틀을 바꾸겠습니다. 재정 분권, 거의 연방제 수준, 그리고 이 조세 체계, 지금은 국가가 걷어서 일부 지방세, 뭐 취득세나 재산세나 이런 거 빼고는 재산세로 됐죠 지금. 중앙에서 걷어서 나눠주는 시기거든요. 그 비율이 아마 75대 한 25 정도 될 겁니다. 이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지방의 자율성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데 그 자주재원조차 중앙정부에서 가는 돈으로는 안 되겠다. 자주재원의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자율권을 확대해서 오히려 지방끼리 경쟁하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경제를 전체적으로 운영했던 경험과 가장 큰 도를 운영했던 경험을 함께 합쳐서 반드시 이 틀을 깨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안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해본 경륜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3박자를 다 거주겠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일으키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김동연 후보의 그동안의 이야기 또 틀을 깨겠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혹시 당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는 시간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리당원 인도희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손주를 4명을 두고 있습니다. 손주요? 네. 그런데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에 대한 그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골고루 좀 분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박병일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개표 영상에서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었는데 환경 문제를 되게 경제적인 부분하고의 의미로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저희가 조금 느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어떤 기후 대응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후보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디에 치우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거의 뭐 99% 이상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가장 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놓고 보면 기생산된 에너지나 이 쟁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리사이클도 필요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많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만 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조금 일방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관심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이 계시면 기회를 드릴까 하고 기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국 주민자치 원로회 상임 부회장이자 주민자치 강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그러면서 민주당에 적을 둔 지 벌써 30년이 된 이칠성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시작했지만 26년이 지난 지금도 절름발이 제도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정책으로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각 부처의 이기주의, 업적주의, 성과주의, 그리고 대통령실을 향한 과잉 충성에 의해서 업적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뒷받침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제도적 안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신다면 대통령실에서의 조정을 통해서 각 부처의 독립성 그리고 위임을 최대한 부여해서 각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 질문자 한 분 중에서 전라북도의 소외된 부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국 5개권이 됐던 전국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을 따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향후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세 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뵙기에 할머니 손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적게 보이시는데 손주가 여러 분 계시다고 하시네요. 예, 그 인구 감소와 자영업자 얘기하셨습니다. 자영업은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계층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폐업자 수도 지금 사상 최대로 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사분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SNS에 그 자영업자들 그 구조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영업을 하는데 어려운 자녀들의 SNS에 이거 좀 살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가는, 지금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 전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 점포를 하나 가보질 못하는데, 제 사무실 있는 수원이나 지난 주말에 청주, 충북 경선할 때는 일부러 그 점포를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가장 시급한 것은 수도 추경입니다. 이미 제가 12월 달에 가장 먼저 30조 추경을 주장했고, 1월 달 신년 기자회서는 50조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추경 속에서 제가 15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쓰고, 또 별도로 10조 이상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 그게 25만 원이 될지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으신 분들이 그거 받는다고 그거 가지고 한 끼 먹고 두 끼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돈은 그만큼 소비로 많이 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도 추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리 0.5%포인트 줄이면 이자, 가계부채 이자 6조 원을 덜 부담하게 됩니다. 마침 환율도 안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의 여건이 조성이 됐다. 다시 요약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위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추경과 같은 재정,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자는 얘기, 또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미래 투자, 또 일부 우리 산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자녀 가정 문제는 이것은 어느 한 중앙정부의 한 부처 또는 어느 한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경기도청에서도 저희는 이 다문화를 다루는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도청 조직이 이 인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모든 정책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부처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부나 여성부 문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전 부처가 또는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풀어야 할 문제가 중에 하나다. 전 부처가 또는 대통령이 함께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기후대응 문제, 여성정책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책의 중요한 일환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은 부족하고 정책만으로도 부족하고 문제는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돈을 많이 써도 그 출산율이 올라가는 나라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사회 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돼주는 나라는 출생률이 올라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교적 문화 가진 나라, 예컨대 남자들에게도 그 출산하면 휴가를 줘도 집에 가서 가사 부담 안 하거든요. 직장에서는 임신과 출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차별이 있거든요. 이런 문화인식까지 같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했습니다. 주 4.5일째 얘기를 했고요. 0.5, 0.75 자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임신한 여직원이 그만두지 않고 자기 근무 시간에 50% 근무하고 75% 근무해서 경력단절 안 되게 하는 것들, 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것들,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의 관건은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달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 선생님 그 한정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성장과 분배를 가지고 싸웠어요. 어떤 게 먼저냐. 지금도 어떤 후보는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 레코드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장 이야기를 하고 합니까? 양적 성장으로 이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거는 옛날 박정희 시대 때나 권위주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듣기는 좋죠. 성장을 상승하겠다. 5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좋지요. 구호죠. 이미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가는 동반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비전 2030 만들면서 그 판을 바꾸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만들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들하고 우리 생각하는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야 되거든요. 환경 문제도 똑같습니다. 환경을 해치더라도 발전을 해야지 하는 것이 성장 논자이고 과거의 개발연대의 논리지. 그렇다면 그 논리는 환경 보전과 경제 효율과 어떤 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는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이 지속 가능한 효율을 보장합니다. 단기적인 효율을 위해서 이런 걸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리사이클을 하는 그 에너지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한다면 에너지 절약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 또는 제 공약에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이제 가장 주도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경기도는 제가 지사 취임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발전량을 원자력 한 대 이상 늘렸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태양열 에너지 발전량이 줄었거든요. 유전을 적을 때 제가 늘렸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하는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했고,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국제적인 그런 기업들을 만나보고 우리 국내에도 기술 좋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예컨대 한 번 쓴 물 용수를 다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그렇지만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이 텀블러는 제가 갖고 다니는 텀블러거든요. 경기도청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일회용 컵을 갖고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텀블러나 또는 다회 용기를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처음에 걱정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완전히 정착됐고 불편하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칠성 위원장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주민자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분이 짧게 짧겠네. 죄송합니다. 예. 지사 되면서 비상적으로만 생각된 이 문제가 정말 와닿았어요. 풀뿌리 민주주의 만들겠습니다. 균형발전 얘기를 했는데 아까 화면에 나온 5대 경제 대연정에서 5대 PPL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국토균형발전입니다. 10개 대도시 기업 전국에 만들어 올고 10개 서울대 만들어서 또 빅딜은 그렇게 가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또 같이 함께 가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하는 빅딜을 만들어서 전주에, 광주에 또 필요하면 호남의 그런 도시들에게 또 이곳에 거점 국립대학, 전북대, 전남대를 포함해서 10개 서울대 만들기에 대한 투자와 10개 대도시 지방 가는 것을 통해서 국토균형 발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